안녕하세요. 인생의 보람 수학과학학원에서 과학을 맡고 있는 진서윤 강사입니다. 여러분, 2026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잘 마무리하셨나요? 선생님이 이번 중간고사 시험지를 직접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의 문제가 우리 학원에서 제공한 교재와 기출문제에서 다뤘던 유형과 거의 동일하게 출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학생들이 특히 헷갈렸던 대표 유형 3가지를 선정해서 간단한 문제풀이와 함께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보기에서 용해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선생님이 용해도 나오면은 강조했던 점이 뭐였었죠? 기체와 고체가 각각 온도 압력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한다 라고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고 정리까지 해주셨던 거 기억나죠? 그 내용을 토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일반적으로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거 맞는 내용이었죠. 니은, 기체의 용해도는 주위 압력이 낮을수록 온도가 높아질수록 낮아진다. 이 내용 또한 선생님이 정리해줬던 내용을 잘 암기하고 있었더라면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디귿, 황산구리 가루를 물에 모두 녹인 후 냉각하면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물에 녹지 못하는 황산구리 가루가 다시 고체로 석출된다. 선생님이 석출이라는 단어 나오면은 뭐 떠올리라고 했었죠? 용해도 곡선 떠올리라고 했었죠. 용해도 곡선을 잘 떠올려 보면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용해도가 감소했던 거를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디귿 선지도 맞는 말이라는 거를 쉽게 선별할 수 있었을 거예요. 4번 문제는 선생님이 정리해줬던 내용을 잘 암기하고 있었더라면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은 12번 문제 풀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면 물과 에탄올 혼합물의 가열곡선을 나타내고 있네요. 이 5개의 선지 중에 옳은 것을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골라보겠습니다. 이 표는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유형이었죠. 선생님이 물과 에탄올 혼합물의 가열곡선은 대표적인 유형이니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했었습니다. 5개의 선지 중 옳은 것을 한번 같이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먼저 분리된다. 선생님이 이런 가열곡선에서는 반드시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분리된다 라고 여러 번 강조했었죠.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문장이고 2번, 물과 에탄올의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한 방법이다. 가열곡선이 나오면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이다 였던 거 기억나시죠? 3번, 서로 섞이지 않는 혼합물만 분리할 수 있다. 혼합물 자체가 2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인 물질이었고 가열곡선이 있는 경우 끓는 점 차이만 있다면 분리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죠. 4번, 물은 8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기화되어 나온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물의 끓는 점은 100도죠. 당연히 100도 미만에서는 기화가 되어 나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5번, 이러한 방법으로 순수한 에탄올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혼합물을 가열해서 에탄올이 먼저 기화되어 나온다면 분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강조했던 대로 이 대표적 유형을 잘 알고 있었더라면 쉽게 답을 골라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은 2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경우 사진이 나와서 학생들이 당황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선생님이 자주 나오는 암석 사진은 외워두는 것이 좋다라고 여러 번 말했었습니다. 아마 사진을 다 외워두었더라면 이 사진도 쉽게 매칭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진을 외우지 않았더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걸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 나, 다는 사암, 이암, 여감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가나 다를 그림에 한번 매칭해 볼게요. 매칭하기 전에 선생님이 퇴적암의 분류 기준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라고 말했었는데 퇴적암의 분류 기준이 뭐였냐면 퇴적물의 크기와 종류를 보고 분리를 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 점을 알고 있었더라면 이 가나다를 그림에 매칭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림의 퇴적물의 크기를 잘 확인해보면 가가 사암, 나가 이암, 다가 여감이라는 것을 쉽게 매칭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번 선지 확인해볼게요. 기억, 해안에서 거리가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하면
나, 가, 다 순이다. 이 내용은 선생님이 암석 내용을 다 공부한 후에 중요하다고 따로 빼서 설명했었던 내용입니다. 퇴적물이 작을수록 해안에서 가까이 퇴적된다 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었죠.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라면 기억이 맞는 산지라는 것을 학생들이 잘 판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니은, 가가 열과 압력을 받으면 귀함이 된다. 이것 또한 선생님이 변성함의 종류를 반드시 외워가야 한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잘 외워두었더라면 니은이 맞는 산지다 라는 것을 잘 판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디귿, 나는 석회질이 퇴적되어 생성된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사암, 이암, 여감 중에서 석회질이 퇴적되어서 생기는 퇴적암은 없었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지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니을은 다는 주로 자갈이 퇴적되어 생성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는 여감이었죠. 여감은 자갈이 퇴적돼서 생성된 퇴적암이 맞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답이 5번이다 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3번 문제 같은 경우는 퇴적물의 종류 또는 변성함의 종류를 잘 암기해 두었더라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되셨나요?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용해도 계산 문제나 직권 단원처럼 개념 이해나 암기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미리 꾸준하게 준비한 학생들이 다가오는 기말고사에서도 물리나 화학 등과 같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단원들이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에 과학 과목을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생의 보람 수학과학학원은 학생들이 흔들림 없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